안녕하십니까, 문길성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그 주제에 맞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은퇴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은퇴 설계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은퇴 설계에 미치는 영향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런 영향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베이비 부머, 우리나라 나이로 55세부터 64세의 이 나이대, 이 베이비 부머들이 강제 은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더니 12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표현은 강제 은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은퇴죠.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은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12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기 은퇴가 늘어나고 있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은퇴가 본인의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위 소득의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은퇴자의 55.7%가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화 되고 있고요. 이런 영향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실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6월 실업률이 4.3%로요. 1999년, 즉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직장인 중 62.3%가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이라든가 또 대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에 생산직 직원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전체가 올스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자동화를 지금 촉진하게 되고 있고요.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리직처럼 고 수준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업무들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중숙련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기계화로 대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은퇴자들이 자영업, 즉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십니다만은 대부분 매출이 현재 계신 분도 매출이 감소되고 있고 또 폐업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의 5년 동안 평균 폐업률이 71.4%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의 폐업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고요. 불행히도 자영업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73.4%입니다. 3개월 미만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중년 정도 됐을 때 나이가 본인의 은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떤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또 어떤 자금 운영을 계획을 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저금리 시대가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1%대 금리잖아요. 과거에 5%대 금리에 비해서 우리가 72 법칙을 적용하면 거의 자산이 2배가 되는 그러한 속도가 69년 정도 걸립니다. 1%대 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 1%라는 우리가 수학의 함정에 좀 빠지면 안 되는데 5%와 1%가 4%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5%대 금리는 1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69년과 엄청난 차이잖아요. 금리의 차이는 4%포인트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80%가 수익이 줄어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5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지하고라도 1%대 금리는 자산의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예금에 놔두는 그런 전략들은 이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내가 준비한 연금의 자산 가치를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 자산이 연금으로 사용하려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자로 내가 이자 소득으로 연금을 하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산 가치를 재평가를 해서 어떻게 내가 연금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제는 1%대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산관리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은퇴 설계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든가 그리고 추가 납입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는데 이제는 저위험 저수익 구조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수익성에 두 마리 토끼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은퇴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은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